오늘은 마지막 주차 수업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떤 파라메트릭 3D 설계 하는 것 중에 가장 저희가 하고 있는 왈라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추가적으로 해볼 텐데요. 자, 우선 라이노 6.0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우선 트라이얼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스호퍼는 지난 시간에 설치한 것처럼 카람바 그리고 왈라시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퍼스펙티브 열어보시고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진행을 할 거고요. 좀 영상이 길어지면 좀 빨리 감기나 건너뛰기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저희가 맨 처음에 왈라시를 활용했을 때 했던 것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당시에 진행했던 가장 첫 번째 예제. 왜냐면 지난 시간에 친환경 분석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했던 작업은 지난 시간 영상을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하시고요. 자, 그럼 한번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왈라시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그리드를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벡터에 가셔서 그리드를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리드 사이즈는 여기 이게 맨 처음 했던 과제인데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3x3으로 개수를 가로축 셋, 세로축 셋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너비는 이렇게 해서 3x3 9가지 칸에 서로 다른 그리드를 만들어 줬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빌딩 건물 작업하는 거랑 아주 유사합니다. 여기에서는 이게 메가 스트럭처 건물 같은 거였는데요. 빠르게 또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거 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를 인공지능 파라미터릭의 인풋 변수를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다가 WRC라고 이 접두사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그리드 사이즈라고 각각의 그리드 사이즈의 간격이거든요. 지금은 92 여기서 한번 92 미터 미터씩 되겠죠. 92미터는 되게 큰데요. 대지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서페이스 제곱미터를 하게 되면 이 중심점을 잡아주고 얘는 포인트죠.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군데군데 확인하셔야 될 게 여기 자료 구조입니다. 자료가 그룹이 톡톡 끊어져 있습니다. 한 셀당 하나의 그룹핑씩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플래튼이라는 걸 써서 하나의 통으로 포토샵으로 치다면 레이어 병합이죠. 하나의 레이어로 하나의 그룹으로 쭉 통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면적을 재신 다음에 이 면적 재어져 있는 이 센터 포인트 값을 활용을 해서 더블 클릭하셔서 스케일 해서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센터 포인트를 중심으로 얼마만큼 줄여줄래? 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총 하나 둘셋 9개죠. 그러면 이 플라스크가 있었는데요. 플라스크를 배치를 하고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 0.5부터 0.4부터 0.8 정도 해주시고 지금 9개이기 때문에 한 가지 개수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랜더마이즈 하게 되면 9개가지의 서로 다른 크기를 컨트롤할 수가 있고 여기 C 데이터, 이 C 데이터를 여기다 해서 서로 다른 이 변이 값을 갖는 것이 될 거고 이거는 컨트롤 G 해서 너는 대지 경계선이야 라고 제가 임의로 정해 주겠습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서페이스 제곱 해서 다시 한번 무게중심과 면적을 재신 다음에, 이번에는 이 대지경계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안쪽에 있는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건축선 부분을 또 조출할 건데요. 여기에서 동일하게 그럼 G 데이터는 이쪽에서, C 데이터는 이쪽에서. 그럼 다시 한번 이 파라미터를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똑같이 9개입니다. 앞에 있는 요 9개 짜리를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가져오시고,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얘는 크기 값을 0.7에서 0.195 이렇게 임의로 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 오른쪽 버튼,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어느 정도 스토리만 맞춰 주시고 쭉 작업을 하시면 될 건데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요 첫 번째 이 외곽선이죠. 외곽선을 커브에서 여기 보시면 익스플로드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터트려 줄 건데요. 자, 이렇게 터트려 주고 메모장으로 확인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끊어져 있는지를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선도 똑같이 익스플로드를 배치를 하시고요. 각각의 선들을 이렇게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선이 한 4개 정도로 끊어져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브에서 꼭 이렇게 작업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작업하는 예제도 있고, 이 다음에 할 카람바 예제도 있고, 몇 가지 예제들을 한번 보시고 나는 어떤 거를 좀 섞어서 활용하면 좋겠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클로지스트 포인트라고 해서, 자, 요거 할 건데요. 이 커브선이 지금 3개씩 묶여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그래프트라는 걸 통하면은 각각의 선, 여기서는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커브선이 이 외곽에 있는 요 선이거든요. 요 선들인데 이 안쪽에 있는 선에서 각각의 선들의 요 기능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여기다 점을 막 찍을 거거든요. 점을. 그럼 이게 뭐냐면 가장 가까운 다시 풀었다가 다시 가장 가까운 선, 내가 이거 하나가 그래프트로 다 분절이 돼 가지고 기능을 먹을 건데 절점들이 이렇게 디바이드를 해줄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가까운 선에 점을 입혀주는 작업이거든요. 이 클로지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기능들을 다 각자 넣기 위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선에서는 디바이드 커브라고 해서 점을 4개를 점점해서 이렇게 4개를 입혀주고 커브 라인 해서 점들을 전부 여기다 반영을 해주면 각각의 위치에 클로지스트 포인트 위치의 선에 점들이 이렇게 투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라인 위에 있거죠. 라인 해서 위에 있는 포인트에서 밑에 있는 포인트로 이렇게 선을 그리면 이렇게 선들이 그려지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치의 시프트 리스트 해주시고, 이거는 소팅이죠. 시프트 리스트
해주시고 시프트 리스트의 값은 1로 잡아주시고 여기 있는 W는 도돌이표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한 칸씩 미뤄지는 건데 한 칸씩 미뤄지다 끝에 부분에 끝에 닿게 되면 이 값을 삭제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한번 시프트 리스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혹시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선들을 L에다가 넣으면 이 한 칸씩 한 칸씩 밀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서페이스에 가보면 엣지 서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선들이 있으면 그 선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배치되어져 있는 선과 그 전에 배치되어 있던 선들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면을 만들어 줄 겁니다. 면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세치에 이 컬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컬 인덱스를 배치를 하시고 여기다가 리버스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을 해줄 건데 양쪽에 리버스를 배치를 하신 다음에 여기는 0에 땡 0이라고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세트 인티저 0이라고 하나 주고 그 다음에 W 값에는 through 라고 해서 맨 처음에 있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들을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요거는 잠깐 하이드 해주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부분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자, 지웠다가 다시 할게요. 각각 시프트 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각각 한 선씩 이렇게 미뤄져서 로프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는 로프트는 자기가 자기 성끼리 로프트를 합니다. 같이 연결할 수가 없을 때요. 특히 이게 그래서프 특징인데요. 여기에서는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메이크를 한번 해볼게요. 메이크를 한 다음에 옆으로 밀어보고 선택을 하시다 보면 쑥쑥쑥 선택이 잘 되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쪼가리 서페이스가 이렇게 하나가 남게 됩니다. 이런 서페이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컬 인덱스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면을 만들다가 자 세치해서 다시 컬 인덱스 해서 그런데 이게 뒤에 개수가 이 인공지능을 돌리다 보면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리버스를 통해서 한번 거꾸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뒤에 부분 끝에 해당되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요 뒤에 요 쪼가리 서페이스를 맨 앞으로 빼주고요. 거기에 있는 서페이스를 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연결 하면은 이제 맨 앞에 있는 서페이스 선택을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그 중간에 있던 한 친구를 걸러내 줬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자 여기 서페이스를 보면 0부터 4까지 하나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쭉 살펴보면 하나가 줄어들었죠. 이게 여기에 있는 서페이스를 줄인 거고요. 이게 역으로 전환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역으로 다시 한번 전환을 해서 원래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시는 트리가 있는데 뒤에 00이 더 붙습니다. 00이 더 붙기 때문에 여기 트림이라고 돼서 뒤에 더 붙는 여기 두 가지의 친구들을 지워줄 겁니다. 그래서 트림 해주는데 여기 있는 값을 2로 설정해주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뒤에 있는 부분들이 뒤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날아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뒤에 있는 이 뒷부분이 날아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나는 심플리파이 3 이거를 혹시 그냥 여기 심플리파이로 간추려 버리면 요렇게 뒤에와 앞에를 같이 날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선 지금 이쪽 여기 코너에 있는 면을 아직 안 만들었는데 이제 코너에 있는 면까지 작업을 할 거거든요. 코너에 있는 면은 자 여기에서 이 스케일 되어져 있는 거에서요. 커브에 디스컨티뉴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익스플로드를 해줬고 요번에는 꺾이는 점만 선택을 할 건데요. 이게 잘 안 보이면 자 한번 연결을 먼저 해볼게요. 연결해보면 끝에 있는 선들만 이렇게 선택이 해줄 겁니다. 이걸 잠깐 하이드를 해볼게요. 하이드. 네. 끝에 있는 선만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번에는 이 뒤에 있는 요거를 딱 선택을 해주면 이제 안과 바깥에 있는 사각형에 꺾이는 선, 네, 완전히 90도로 꺾이는 선들만 선들의 위치인 점들로만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커브에 프리미티브에 이 렉탱글 2포인트라고 있는데요. 이 2포인트 해주시고 A, B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딱 해주면 이 꼬다리에 있는 저 사각형들을 그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서페이스에서 프리폼에서 플래너 서페이스, 바운더리 서페이스 해줘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끄트머리에 있는 면들을 저렇게 선택을 해줄 겁니다. 쭉 해서 자 여기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한번 어떻게 면이 변환되어진지 살펴보고 이제 두 가지의 데이터를 병합을 해줄 겁니다. 어떤 데이터였냐면 자 이렇게 요 데이터를 병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머지라고 되어져 있는 세츠의 트리에 보시면 머지라고 두 가지 데이터를 병합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병합을 하시기 전에 심플리파이로 이렇게 간추려 줍니다. 여기도 심플리파이로 간추려 줍니다. 네, 간추려 주신 다음에 구조를 될 수 있으면 맞추는 게 좋아서 잠시만요. 심플리파이 이렇게 하면 비슷하죠.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A, B 연결해 주시고요. 이렇게 연결 하나로 추가로 연결된 데이터들을 쓱 연결해 주시고 그럼 영역끼리 이렇게 데이터들을 쭉 합쳐 주거든요. 여기에서 플래튼으로 데이터를 하나로 완전히 병합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앞에 있는 면을 조금씩 하이드를 해나갈게요. 예, 이렇게 데이터 하나로 병합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3D로 3차원으로 얘를 올렸다가 내렸다 작업을 하면서 변형을 줄 겁니다. 제가 작업을 하다 보니 이 첫 번째 있는 예제랑 데이터를 반대로 연결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들어가는 값이 여기 있는 0.7, 0.9 이 값으로 세팅을 해주고요. 아래를 제가 바꿔서 연결을 해서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는 예제와 형태가 약간 달라서 제가 첫 번째 전체적인 베리에이션 숫자를 다시 이렇게 맞춰줄게요. 건물이 만들어진 볼륨 폭이 너무 작아서요. 다시 맞춰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해서는 거의 다 이 형태를 구성하는 것들이 자동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동화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게중심점을 다시 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실 점이 플라스크 배치를 하는데 플라스크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매스에서 곱하기를 할 건데 얼마만큼 곱하냐면 3.5 해서 3.5 이렇게 할게요. 3.5를 해서 3.5m 한 층고당 3.5m로 고정을 해주고요. 각 층이 몇 개 층으로 이루어질 건지를 할 건데 여기 있는 층들이 개수 정수니까요.
어, 예, 1층 한 개층은 있어야겠죠. 한 개층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0층까지 맥시멈 10층까지 맞춰줍니다. 근데 개수가 중요하거든요. 개수를 여기에 보시면 이 포인트 여기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6 2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하나의 블럭에 있는 이 사각형의 개수가 20개거든요. 근데 이게 9개가 있습니다. 20 곱하기 9하면 180개잖아요. 180개의 서로 다른 친구들이 층수들이 전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랜더마이즈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싹 넣어주면 각각의 숫자에는 랜덤하게 층수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WLC 층수 이렇게 앞에도 WLC를 여기 안 들어가 있었네요. 자 WLC 이거는 뒤에 건축선 변 기준 건축선 지정 기준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는 WLC를 써 주어야 앞에서는 대지 경계선 지정 기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월러시에서 요거 있었죠. 버튼 해주고 파라미터에서 버튼 WLC가 등록이 돼 있어야지만 이렇게 변형을 했을 때 변화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WLC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또 이거 여기 보시면 이 예제가 제로 그라운드 플로어가 한 개층도 안 형성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0을 하면 끝에가 0이 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매스에서 부동호 같은 거 뭐랑 같아? 0하고 같으면 여기 만약에 0이라는 게 딱 들어가 있잖아요. 0하고 같은 게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비교를 해서 같으면 위로 해서 false로 이렇게 나오게끔 할 거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제일 먼저 할 거는 옆면적을 구할 건데요. 요거는 지금 바닥 면적이죠. 바닥 면적이 A에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 그 셀의 바닥 면적에다가 요 친구를 곱해 줄 겁니다. 층수를. 그래서 매스에서 곱하기 해서 A가 면적이죠. A 곱하기 각각 방의 층수를 곱해 줄 거예요. 이렇게 곱해 준 다음에 여기에서는 차례대로 이 숫자의 순서가 요거랑 같이 일치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각 층에 이게 한마디로 옆면적이 되는 겁니다. 옆면적. 그런데 여기 있는 순서와 여기에서 true false라고 되어져 있는 순서가 같습니다. 요거의 0번과 이거의 0번이 같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set에 아까 전에는 이런 걸 썼었는데 요번에는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패턴이 쓰르면 해당 데이터는 통과고요. false면은 지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데이터를 연결하시고요.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현재 0이라는 값이 한 개밖에 없어요. 제가 몇 개 있네요. 한 두어 개, 두세 개. 그게 많은 편은 아니죠. 일단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그럼 0이랑 같이 돼 있으면 스루라고 되어 있고 쭉 통과를 해보면 그게 아니라 false라고 돼 있으면 날아가는 거군요. 스루라고 돼 있으면 남기고 false가 돼 있으면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근데 뭐 그냥 날리는 게 아니라 요거는 패턴이고요. 디스패치가 어디였지? 떼내는 거
어쩐지 모양이 약간 달랐어요. 제가 원하는 모양하고. 세치, 아 여기 있군요. 디스패치 해서 똑같은 거거든요. 자, 연결하면 위에 있는 부분은 0으로 되어져 있는 값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은 0을 제외한 값들이 쭉 정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스의 에디션으로 연결을 해서 합을 구해주고, 여기에서 있는 요 패턴들은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군요. 그러면 하나의 값으로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0.1 반드시 요 패턴으로 해주시고, 여기에서 WLC는 반드시 기입을 해주시고요. WLC 해주시고, 친구가 0이 아닌 연면적 이렇게 해줘서 여기 R 값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0이 아닌 최소 연면적 이렇게 꼭 표현을 하더라고요. 최소 연면적. 그 다음 여기에서 두 번째로는 반대로 해줄 건데요. 똑같이 세치에서 디스패치 해준 다음에 이번에 L 데이터를 어디서 들고 가냐면 요 면 데이터로 들고 오고요. 여기 있는 면 데이터에서 패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패치 이렇게 패치 가져오신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있는 4개, 아까 전에 0으로 돼 있어서 면적을 못 쟀잖아요. 여기에서는 서페이스에서 면적을 재겠습니다. 면적 재면 A 값이 있죠. 그 다음에 A 값이 병합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하시고, 병합이 돼 있죠. 0 하나로.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매스에서 또 병합 면적을 통합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R 연결 하시고, WLC가 0인, 방금 전 0이 아닌 거였고 이번 0인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기법도 많이 활용을 하던데요. 아마 이 다음 예제 저희가 할 거에서도 동일한 걸 할 건데요. 매스에서 여기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층수의 차이들이가 얼마만큼 나는지 전에 거랑 비교하는 겁니다. 바로 전에 있던 거랑 체인 형태로 순차적으로 비교를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든지 플러스든지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넣어주고, 그래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고 여기를 매스 에디션으로 합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어디다 넣으면 되냐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 위에 있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슉 해가지고 아래다가 싹 넣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친구 차이 최소값, 그러니까 가장 최소로 친구 차이가 나게끔 하는 값들로 활용을 할 때는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인공지능 그 인풋 변수에 집어넣고, 아니다, 난 좀 더 편차가 심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역함수가 어디 갔죠? 역함수, 여기 있군요. 역함수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 친구 한 역할은 그 튜토리얼에도 있는데, 최대 값의 변이나 아니면 최대 값으로 하는 변화량 치수를 구하고자 할 때 항상 할 때로 구하고자 할 때 요거를 중간에 반드시 넣어주도록. 그래서 여기에서도 친구가 0인 최소 면적으로 연면적으로 알트들이 나오는 게 최대로 하고 싶으면 요거를 요 사이에다 갖다 끼워버리면 되는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이거 하긴 했었는데 이제는 저걸 또 해야 되죠. 자, 파라미터에 Z축으로 얼마만큼 익스트루드 하겠다. Z축으로 가는데 어떤 면을 익스트루드를 하냐면 여기는 이 병합되어져 있는 여기 모든 면들 B에다가 연결해 주고요. Z축으로 얼마만큼 하는 거는 여기 친구가 곱해져 있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앞에 있는 버튼이 이 피드백이 되는 상태들의 요것들이죠. 예, 요것들. 예. 요것들을 타는 거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알트들이 되는 건데 이걸 처음에 돌리면 과부하가 생길 수가 있으니 이거를 disable로 잡아주시고 여기에 있는 최종의 값이 지오메트리 형태로 피노타입이라고 피노타입 형태적인 결과물을 표현을 할 때 나중에 쓰는 건데요. 이렇게 잡아주고 자 이제 월러시를 해볼게요. 월러시 배치하시고 앞에다 WRC를 제대로 적어 주셨다면 WRC에 포함되는 모든 슬라이더는 이렇게 연결하면 연결이 되고 또 연결해주면 이렇게 연결해주고 데이터는 지난 시간에도 연결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이때 당시 맨 처음 이 예제에서는 연결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어떤 데이터 참조용으로 활용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장은 한번 제가 잠깐 해줄게요. A 저장. 그다음에 더블 클릭하시고 이럴 때 이게 너무 많이 돌리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20 바이 20만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실 때는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토 세이브 기능이 있네요. 자, 오토 세이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트.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친구 차이가 최소값이라고 변수명에다 적어주니까 그걸 기준으로, 그리고 이 밑에는 친구 차이가 0이 아닌 최소연면적, 뭐 친구가 0인 최소연면적, 이렇게 다양한 값들을 가지고 데이터 알트들을 아까 전 그 버튼들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얼마만큼 파퓰레이션 400번 해준 다음에 월러시로 드로우 해주고 피트를 예를 들어 내가 해주고 싶은 객체의 타입들은 한 3개 정도의 0 해주고 셀렉트 해줘서 0은 영순이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맞춰주고 드로우가 불러와 주시고 오늘은 K민 클러스터링만 해볼게요. K민 클러스터링에 제너레이션 지수는 0개, 뭐 순위도 3개, 제너레이션 타입은 요걸로 올로 하면 더 많은 데이터들이 추출이 되고요. 클릭한다 이게 바로 안 눌릴 거예요. 약간 연산 속도가 필요해요. 예. 그 다음에 런이라고 하는 버튼이 슉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런 해주면 여기 있는 알트들, 여기 있는 검은색 알트들이 한마디로 K민 클러스터링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제가 지금은 동영상 찍느라고 좀 짧게 했었는데 아까 전에 뭐 한 10,000개, 100,000개 뭐 이렇게 뽑았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패턴이 좀 더 잘 나오더라고요. 한 다음에 add 해서 전체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엑스포트를 하기 전에 그냥 엑스포트를 하게 되면 이게 안 나오고요. 자 여기에다가 요 그리드가 있습니다. 그리드 해주시고 예를 들어 한 400 정도의 이 값들의 차이를 간격 차이 해주시고 글씨 표현대로 쭉쭉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스오퍼에서 이 피노타입이죠. 피노타입을 3D 형태 바꿀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서야 disable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엑스포트 하면 여러가지 11가지에 해당하는 알트들이 쭉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400
여기에서 요거는 아나이다 하시고 요거를 보여주게 하고 너무 멀리 떨어졌으니까 얘를 좀 좁힐게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알트들이 어떤 거는 헤비하게 크게 나오겠고, 여기서 WLC를 안 해도 되는 걸 제가 넣은 것 같습니다. 설마. WLC 값을 제가 너무 크게 잡았네요. 한 스타트 사이즈를 90에 오케이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변이량이 어쩐지 너무 크게 나왔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해주고 disable 해주고, 얘는 컨트롤 키 눌러서 한번 톡 빼주고 다시 돌려볼게요. 스타트에서 스타트. 이제 약간 변이 차이가 생기네요. 90에서 100 사이. 그래서 항상 저 변수 범위를 그때그때 변화를 주면서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아까 전에는 90이라고 하는 게 그 셀과 셀 사이, 지난 시간에 그리드와 그리드 사이, 맨 처음에 그리드를 월러시를 할 땐 반드시 작성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리드의 사이즈들을 변형을 해서 해주고 드로우 0 셀렉트 한 3개 정도 드로우 해서 케이민 기다렸다가 run 해주고, 이번엔 몇 개 안 나오네요. 좀 더 개수를 늘리긴 해야겠네요. 어쨌든 add 한 다음에 여기서 피노타입 연결 해서 피노타입 연결 해주고, 간격을 한 400 언저리 해주고, 그 다음에 월라시에서 엑스포트 내보내기 해서 보시면 이렇게 한 5개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은 하이드 할 수 있는 거 하이드 하시고, 앞에 하이드 해서 대안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 해주시고, 뭐 이걸로 이렇게 베이크 해서 요거 꺼주고, 뭐 Vray 렌더링으로서 해서 좀 예쁘게 정리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트 드립 나오는 거 해서 우선 요거 한 가지 해본 거고요. 영상 끊었다가 이제 두 번째 거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